성병 그러면 희한하게 그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병. 어쨌든 성관계를 좀 많이 하면은 그래도 자주 걸린다는 이런 소문 있잖아요. 해외에서 많이 알려진 예방요법이 프랩요법이잖아요. 네, 먹으면 예방이 될까? 이제 이런 실험을 해봤더니 한 90% 정도 예방이 되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제 그게 프랩요법이라고 그래서 자, 오늘은 제가 평소에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성 이야기입니다. 정령 성교육 하시겠다고. 근데 요즘 학생들은 성교육 시간에 어떤 걸 배운지 궁금하기는 해요. 오, 그래요. 네. 우리 때 배운 거랑 요즘 학생들 그러니까 배우는 게 또 다르니까. 이게 세대별로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저 때는 뭐 콘돔 같은 거 뭐 씌워준다거나 뭐 그 어떤 비디오 이런 거 보여주는 걸로 성교육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 근데 예전에는 우리 때는 성교육을 제대로 배운 적도 기억이 없고 그냥 TV에서 구성애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와서 좀 성교육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잘 못 만나게 되니까 그러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유익함에서 오늘 좀 진지하게 성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해야 돼. 실제 연애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인데 많이들 언급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문가들이 있죠. 뭐 저도 전문가라면 전문가일 수 있지만 네. 근데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오셨어요. 네. 선생님이신데 네. 오늘 같은 그 날을 위해서 오신 두 분이 계세요. 순천향대학교 병원 서울병원 감염내과 김태용 교수님과 크리에이터 김똘똘님이 오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 김태형 교수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병원 감염내과 의사 김태형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너무 잘생기신 분들 계신 곳에 제가 잘못 초대받은 건 아니죠? 충분히 분위기하고 네. 안 맞긴 하지만 예, 맞습니다. 뇌가 또 멋진 미남이시니까 감사합니다. 저희와 제가 함께하도록 그 전공자인 건 맞고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많이 눌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용산구에서 같이 있어서 저희 병원이 이제 용산구에 있다 보니까 항상 우리 홍석천 선생님을 존경해서 언젠가는 우리 용산구의 구청장님이 되지 않을까. 이거 돌발 발언이고 제 의견 아닌데요. 예, 저는 일단 생각은 없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밤구청장. 낮에는 이제 하시고 저는 이제 밤에 이렇게 야간부. 돌아다니면서 위험한 거 좀 이렇게 좀 못하게 하고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김똘똘 오. 제가 오늘 해야 드디어 유익하면서 써먹네요. 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김똘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또 밤문화 박사로 오늘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고요. 아니 어제는 제가 또 보석함에서 우리 홍 선배를 만났는데 오늘은 또 유익하면서 이렇게 만나니까 굉장히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유익함에 과연 어울릴까 이렇게 네.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또 학벌도 워낙 좋고 뭐 똘똘하고 엘리트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늘 똘똘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네. 오늘 주제에 좀 어울리지 않을까. 오. 오늘 활약 기대해도 될까요? 예, 기대해 주십시오. 너무 기대됩니다. 까불지만 마. 네, 이제 제가 호감 가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뭐 어느 상황, 어느 장소에서 누군가를 이제 만나고 이제 깊은 관계에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SNS로도 만나고, 그럼 이제 신경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 외모도 있고, 성격, 성향, 뭐 가치관, 뭐 철학 이렇게까지 깊어질 수 있는데. 또 그중에 요즘 Z세대 친구들은 좀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많죠. 저희 때는 그 잘 못 물어봤는데. 그 아무래도 이제 연애를 하거나 파트너가 생기면 성관계까지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성관계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나 걱정하는 게 있죠. 바로 성병입니다. 좀 조심스러워 뭔가. 우리 똘똘이도 걸린 적 있죠? 걸린 적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잠깐만. 아니 왜냐면 이게
왜 헤르페스나 이런 것도 가볍게 아. 이제 성병이라고 그 범죄에 아니, 들어가는 걸로 예, 예, 알는데 근데 저는 뽀뽀 좋아하시니까 아니 잠깐. 경험이 적진 않지만 네. 그래도 아직은 걸려본 적이 없는데 왜 성병하면 좀 너무 무섭잖아요. 좀 무섭죠. 아, 걸리면 뭔가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뭔가 저나 제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이 성병에 대해서 일단 무섭기는 한데 솔직히 잘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오늘 정확하게 우리 김태훈 교수님께서 좀 알 이런저런 필요가 얘기를 있어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병이 얼만큼 흔하다고 생각하세요? 성병의 빈도, 뭐 폐암, 당뇨병 뭐 이런 것처럼 비교한다면 근데 아니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러니까요, 상관없이. 요즘에 예, 상관없이 예. 저도 알아봤는데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위험한 큰 병들 아니면 요즘은 이제 약이나 치료법으로 이렇게 조절이 되는 또 완치가 되는 성병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파되는 방법이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해서 걸리는 병이라는 게 이제 성병이라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보면 감기도 성병이에요. 어머.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스하고 그렇죠. 이걸로 되는구나.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확실하게도 전염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병이 감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밀접한 접촉을 통해 생기는 게 그런 거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뭐 에이즈, 뭐 클라미디아, 매독 이렇게 굵직한 병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병이 이제 사랑을 했을 때 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호흡기 감염, 감기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또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돼서 치료를 해야 되는 병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로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또 사실 생기는 게 꼭 성기에만 국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치. 헤르페스 같은 경우는 피부에도 생기고 또 매독은 솔직히 말하면 성기보다는 그냥 전신적인 뭐 팔 이런데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성병이라고 해서 성기의 병이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적인 다양한 병들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네, 참 희한해요. 이 성병 그러면 희한하게 그 동성애자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자꾸 이렇게 약간 좀 국한에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잘못된 사회적인 인식. 그런 편파적인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좀 저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억울하시죠. 네, 억울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성관계만 한다면 뭐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누구나 성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 경제적인 그 문화적인 그런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HIV 같은 경우는 서구권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남성 성소수자분들한테 좀 더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 문화가 있었던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오히려 여성 감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꼭 무슨 동성애다, 이성애다 이런 거의 차원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 병에 취약한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관련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원인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병에 걸리는 사람들 그리고 상당히 이제 또 한 가지 또 차별이 나이죠.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걸리죠. 20대 같이 이렇게 홍 선생님이나 저희 같은 50대들은 잘 안 생기죠. 잠깐만요. 상당히 살짝 기분이 그죠? 좋을까 말까 하는 기분이 안 좋으시죠? 거죠? 예. 그럴까? 통계. 왜냐면 그런 거겠죠. 20대, 30대는 이제 왕성하다. 왕성하다. 예. 그러니까 성관계도 더 많이 하고 만남이 잦고. 예. 근데 저희처럼 50대 넘은 분들은 인기도 없고 찬스도 별로 없고 의욕도 떨어지고 네, 그거는 뭐 이성애자나 동성애자나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아무튼 이게 무슨 뭐 횟수나 뭐 다양함이나 이런 경험보다는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접촉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예, 그때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을 떠나서 맞아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성관계 횟수하고 상관없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정말 데이트를 아주 폭넓게 다양하게 하신다. 이제 핫한 친구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100% 콘돔을 쓰고 연애를 하면 그 사람은 평생 뭐 어떤 종류의 성병도 걸릴 일이 없어요. 근데 단 한 번 이제 사랑에 빠져서 누군가하고 관계를 했는데 하필 그 사람이 뭐 헤르페스, 뭐 매독, 뭐 클라미디아 또는 HIV 있는 그 균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났다. 그러면 단 한 번의 관계로도
그 사람은 이제 뭐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맞아요. 성병이라고 하니까 네. 그거 숨겨야 될 것 같고 뭔가 정신적으로도 맞아요. 그리고 그럴 것 사실 같아요. 성병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꼭 이렇게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기부터 HIV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상하는 그런 병들은 되게 협소하고 좀 아주 혐오와 낙일에 가득 찬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네, 똘똘이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의 이야기를 또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뭐 어떤 이야기들을 좀 듣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걸렸다 그러면은 되게 좀 엄청 좀 비밀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아픈 것도 서러운데 이게 창피한 거야. 걸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은 사실 이거를 뭔가 말을 해서 그러니까 뭐 빠르게 치료를 받거나 해야 되는데 이걸 숨기고 그러니까 나만 혼자 이렇게 뭔가 자가 뭐 치료 아니면 뭐 자가 면역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끙끙 앓으니까 이게 좀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병원 가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인터넷으로 막 일단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찾아보고 네네.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아니 병원에 가야 되는데 꼭 친구한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야, 나 이거 걸린 것 같아. 막 이러니까 사실 그거는 내가 의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뭐 그거를 진단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조금 우리나라의 그런 병원 문화도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문제로 고민할 때 그냥 쉽게 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정확한 지식을 물어보고 상담하고 이러기에는 너무 이게 처처산중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동네 병원 같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대학병원 감염내과 이런 벌써 그 막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벌써 낙인이라고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간혹 보면 뭐 유명하신 분들도 덜어 오시지만 전 단 한 번도 그분들하고 사진을 찍거나 뭐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이 저를 만난 것 자체를 낙인으로 생각하시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그 과 간판을 띄었어요. 그냥 몇 번 내과, 몇 번 내과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꼭 저희 과를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진료실을 이제 뭐 순환기 내과, 감염내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6번 내과, 7번 내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도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죠. 이제 그래가지고 숫자로. 그래도 좀 접근성이 좀 가까워졌네요. 조금 낫죠. 예. 근데 그래도 이제 보면 그 다른 내과 방 앞에 앉아 계시다가 오시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그 이런 문제 사실 정말 흔히 생기는 감기만큼이나 네. 우리 특히나 젊은 친구들한테는 흔히 많은데.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정확히 뭐 예를 들면 이걸 자기 보건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어요. 막 이제 이런 그런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점이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사회적 인식이 좀 좋지 않기도 하고 맞아요. 저조차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나를 잘 모르겠거든요. 특히 이제 성병 하면은 에이즈가 가장 먼저 저는 떠오르는데요. 이제 그 HIV와 에이즈의 차이점도 이제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요. HIV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HIV는 이제 사람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바이러스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진화에서 보면 가장 끝판왕 바이러스예요. 제일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나쁘고 센 거예요. 네, 무서워. 그러니까 세다기보다도 얘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가서 그 바이러스를 마중하는 세포가 T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 세포죠. 그러니까 T 세포가 나가서 우리를 막아주는데 싸우는데 개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나빠. 그 T 세포를 T 세포를 그러니까 T 세포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휴전선에 있는 우리 그 GOP, GP 부대들이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쟁은 끝난 거죠. 우리가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팔다리 잘라버리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면역 기능, 우리의 튼튼한 엄마가 물려준 이 튼튼한 면역 시스템이 한 7년 정도는 가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증상도 못 느끼고 건강한 보균 상태로만 한 7년 정도를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방치되면 이제 에이즈로 막 면역 저하가 되니까 온갖 이제 곰팡이, 폐렴이 합병증 생기고 같은 것들이 합병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에이즈라는 병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제가 의사 면허를 따고 진료를 제가 전문의로 시작했을 때 이미 치료약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의료 면허를 가지고 진료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완치제가 있는 치료제가 있는 그런 행복한 세상에서 저는 진료를 시작했는데 우리의 이제 선배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 1980년부터 HIV 치료했던 의사들이 이제 학회에서
우리는 20년 동안 치료약도 없는 시기에 뭐 싸워. 프레디 머큐리 뭐 이런 분들 막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막 그분들 치료하느라고 이제 그런 전쟁을 치렀었다 이런 얘기를 영웅당 같이 하시죠. 그렇게 되면 일단은 에이즈로 죽지는 않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 정도까지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발전을 그럼요. 해서 네. 뭐 치료약, 뭐 예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나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천천히 이제 알아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알려진 HIV 에이즈 정보 중에 사람들이 좀 잘못된 정보로 알고 있는 네, 경우가 네, 많거든요. 맞습니다. 에이즈 환자 뭐 HIV 보균자하고 예를 들어 뭐 악수를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포옹을 한다든가 뭐 기침만으로 넘긴다 막 이래서 이렇게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창기 때는 그래서 뭐 80년대 진단 받으셨던 환우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막 이제 새집에서도 쫓겨나고 주인이 나가라 그러고 뭐 보온소에서 막 역학조사를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만약에 진짜 이게 키스나 뭐 음식으로 전파가 되면 지금쯤 아마 전 국민이 감염이 됐어야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또 이렇게 국도 같이 먹고 네. 근데 뭐 저는 수도 없이 감염인들하고 뭐 국도 같이 먹어보고 잔도 돌려서 먹어보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 제가 감염되지 않은 걸 보면 뭐 이제 얼마나 이게 일상생활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는 전혀 없는 병인 건 확실해요. 아니 근데 영화에서 보면 네. 막 이렇게 뭐 에이즈 환자들 뭐 이렇게 네. 보면 막 뭐가 이렇게 피부에 네, 네. 뭐 울긋불긋 뭐 검고 막 이게 그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별로 없나요? 이제? 없어요. 그래도 궁금한 게요, 교수님. 네. 어쨌든 성관계를 좀 많이 하면은 그래도 자주 걸린다는 이런 소문 있잖아요. 성관계를 그러니까 사실은 콘돔을 쓰는 성관계가 안전하다는 말도 조금은 편견스러운 말이기는 해요. 좀 미안한 말인데 근데 어쨌든 안전한 콘돔을 쓰는 성관계를 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한다고 해서 병이 걸리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냥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뭐 많이 한다고 해서 성병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 사람이 콘돔을 쓴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우리가 언제 감염된 파트너를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잖아요. 모르지. 예,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대비가 잘 돼 있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을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맞아. 나를 보호하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성 관계에서 콘돔을 쓰는 거는 이제 10대 때 감당 못할 임신을 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만약에 이제 갑자기 소년 가장이 되거나 뭐 소녀 가장이 되거나 이런 것을 좀 미루기 위해서 맞아요. 예, 그게 본인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왜 10대들은 그렇게 콘돔을 안 쓸까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가? 비싸서 그런가 콘돔이? 공짜로 나눠주는 데를 몰라서 그런가? 많이 주는데.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뭐 10대였던 때가 좀 가물가물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좀 순수하잖아요. 편의점 맞아요. 같은 데에서 구매하기도 좀 아, 뭔가 부끄럽고 맞네. 두 그게 번째는 성인용품이니까. 절대 그들이 몰라서 안 쓰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 음. 그게 좀 다른 좀 예전같이 구하기가 어렵고 뭐 좀 그런 써야 된다는 걸 뭐 모르는 게 아니라 네. 좀 다양한 복합적인 이유로 또 요즘 유행한 뇌과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유익함에서 꼭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HIV,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HIV에 관련된 치료도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족보가 있습니다. 네. 아 족보가 있나요 그것도? 그렇죠. 네. 오. 예, 뼈대가 있는 학문입니다. 1996년도는 최초의 치료가 시작됐던 사실 이 병은 1980년대에 발견됐잖아요. 네.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85년인가 이 바이러스를 처음 83년도인가 관찰을 했고요. 그 당시 제 약은 기억에 그래서 그게 칵테일 요법. 약간 칵테일 요법, 네, 칵테일 맞습니다. 요법이 칵테일? 나왔다 이래가지고 또 굉장히 큰 뉴스였거든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일단 큰 건데 하지만 이제 그 약은 정말 이 볼륨이 많았어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 많이 약이 먹어야 되지. 아침, 점심, 오. 저녁. 2000년대 제가 이제 전문의로 이제 일을 시작했던 2000년대부터는 이 약이 막 이제 2014년도 이쯤 되면 한 알짜리 약도 나오고요. 오. 그리고 이제 약이 부작용이 없어지니까 옛날에는 기다렸다 치료했거든요. 그러니까 HIV 감염인이 에이즈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치료를 했는데 근데 이제 2015년도부터는 이제 우리가 의학계가 자신감이 생긴 거죠. 약이 너무 좋아서 굳이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제 빨리 치료하자. 그러면 걸리지 않은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예방이 될까? 이제 이런 실험을 해봤더니 한 90% 정도 예방이 되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제 그게 프렘 요법이라고 그래서 그 우와. 노출 전 예방 요법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노출전,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는 우리가 환자를 치료했어요. 감염된 맞아요. 사람을 치료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2015년도 이때부터는 감염인이 아니신 분들이 이 약을 매일 복용을 하면 이제 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방요법약이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2017년도쯤 되면은 이제 가이드라인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의학회도 2017년도부터는 HIV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프랩 요법, 그러니까 HIV 예방 요법도 이제 권고하게 됐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족보 역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제 치료, 칵테일, 뭐 칵테일 요법, 예방 요법 이렇게까지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계속 네.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그럼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들 정리를 해보면 프렘 요법이 있고 콘돔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것도 좀 예방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런지요? 고정적인 파트너를 갖는 거? 아, 한편한테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예 뭐 성관계를 안 하면 더 좋죠. 그건 안 되니까 요즘 이게 똘똘이가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이렇게 고정적인 만남, 그렇죠. 관계 그런 거를 갖는 것도 좀 괜찮은 건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다라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양쪽 파트너끼리 그렇습니다. 같이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검사 받는 게 생활화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그냥 뭐 결혼하기 전에 남녀 커플이 그 성병 검사하러 오시고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한국은 그래도 보건이 잘 돼 있는 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제 익명 검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국민들이 누구나 무료로 HIV 검사를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자기의 어떤 정보 노출 없이 검사를 받는 게 굉장히 권장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예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 해외에서 많이 알려진 예방법이 프렘요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방약을 복용하는 프렘요법이 좀 한국에서도 좀 사람들이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을 좀 네. 많이 해봤거든요. 네, 네,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속한 대한에이즈학회에서 이제 2017년도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국내형으로 이제 보급형 가이드라인을 이제 우리말로 이제 소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내가 HIV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남성 성소수자분이나 트랜스젠더 여성 이런 분들은 이제 프랩을 받을 수가 있도록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HIV 약을 매일 복용을 하면 내가 이제 어떤 종류의 성관계를 하더라도 혹시 HIV 감염인을 만나더라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한 90% 이상 예방이 된다고 효능은 이미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이 가능한데, 근데 아까 여러 가지 예방요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예방요법은 감염되신 분이 치료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국에 있는 모든 감염인이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약을 먹어서 바이러스가 미검출 상태가 되면 이제 미검출이면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U equal U, 그러니까 undetectable is untransmittable. 우리말로 하면 바이러스가 미검출이면 전파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프랩은 왜 필요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A와 B가 있으면 A의 인권대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B의 인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이런 결정은 같이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내가 바이러스 약을 먹어서 유이콜 유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죠. 만약에 또 남남 커플이신데 한 분이 감염인이시라면 이 파트너분은 프랩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유이콜 유기 때문에 그걸 또 신뢰하고 자주 검사를 받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선택권이라는 것이 프랩의 어떤 그 프랩 요법의 큰 장점이고. 근데 이제 프렘요법이라는 것도 피임약처럼 하루에 하나씩 네. 하나씩 이렇게 꾸준히 먹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루 한 알로 이게 안전한 건지 그러니까 그 복용법 같은 게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사실은. 그 이 약이 사실은 치료 약제로 쓰였던 약이에요. 그러니까 HIV 치료 약제 중에 한 부분이었던 약이에요. 근데 이제 이 약을 과연 내가 성관계를 안 하는데도 먹어야 되느냐? 이제 뭐 그 빈도에 따라 다르겠죠. 또 급하게 할 때가 있으니까. 아프리카에서 프랩 연구를 했을 때 보면 이 약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보면 잘 제대로 복용 안 했던 분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먹으려면 그냥 깔끔하게 매일 잘 먹고 하는 게 제일 1번이고요. 이 약을 처방을 받으려면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솔직히 약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경로로 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치료도 받고 부작용이 났다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진료를 형태를 통해서 받는 게 제일 안전하긴 합니다. 중요한 건 약이 많다 하더라도 내가 정기적인 이제 검사 두 가지 검사를 하는 거죠. 하나는 이 약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HIV 감염되지 않았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거죠. 그 규칙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씩. 예, 왜냐하면 내가 프렘요법을 하다가 HIV 감염되면은 치료로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 시점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미 HIV에 감염이 돼버렸는데 모르고 프랩을 계속 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HIV 걸렸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HIV 바이러스의 내성을 만드는 꼴이 되거든요. 되게 무섭다. 내성이 생기는구나. 예.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항상 권고하시는 게 뭐냐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을 받고 시작을 해라. 네. 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그렇죠. 얘기하더라고요. 그 요법을 할 때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도 막 이렇게 해외 약을 사고 뭐 이러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병원에 가서 그렇죠. 처방을 받고 의사의 치료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게 베스트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약은 뭐 어떻게 구하더라도 정확히 처방된 약을 받아서 갖고 계시다면 그 의사의 관리, 이제 의사의 잔소리 이런 거를 들어가면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원칙이고요. 사실 치료약물도 이건 이제 예방약이지만 치료약도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 HIV 약을 한 달씩 매일 복용을 하면 평생 바이러스 억제가 되고 미검출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지 않고 나도 평생 오래 살 수 있는 거죠. 내 수명만큼 살게 되는 그게 이제 현재 과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랩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요법을 성실하게 따라주면 난 최소한 평생 HIV 걸릴 거 걱정하지는 않고 살 수 있는. 예, 그러니까 HIV 해방이죠. 근데 저는 네. 걱정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비타민 약도 예? 몸에 좋은 한약도 어찌어찌 하다 보면 하루 빠지고 뭐 이틀 그럴 수 빠지고 있지. 이렇게 먹잖아요. 또 어디 여행 그러니까 가거나 이런 거. 예,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씩 먹어야 되는 건데 가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시작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시 또 시작을 먹어야 되는? 어떻게 되는 이제 건가요? 그렇게 되면은 약효가 떨어지는 떨어지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의 가장 나를 방어해주는 그 원리는 규칙적으로 복용을 해서 내가 적당한 농도의 바이러스 약물 농도가 내 피 속에서 유지가 되니까 어떤 바이러스가 나를 침범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지켜주는 이제 그런 것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며칠 빠졌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기에 성관계를 좀 주의하셔야겠죠. 예, 다시 시작을 하고 최소한 한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근데 다행인 건 프랩 하시는 분들한테는 내성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걸렸을 때 내성이 생긴다는 거지. 나는 아직 바이러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고 해서 내성이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예방이 안 되는 거지. 그 원리군요. 예, 근데 감염인들은 다르죠. 감염인들은 절대로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내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내성이 생겨서 치료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제 콘돔도 쓰고 또 거기에 곁들여서 또 프렘 요법을 알고 이러면 뭐 좀 자연스럽게 성생활을 좀 즐겨도 되는. 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죠. 의사한테 허락받을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네. 똘똘이는 혹시 궁금한 게 없나요? 좀 금액적인 것도 조금 궁금하긴 해요. 음. 어쨌든 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막 왜 에이즈 하면은 막 국고를 축낸다라든지 아, 아니면 맞아요. 막 프랩 이런 것도 막 비싸서 못 한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콘돔은 솔직히 비교적 저렴하니까 접근성이 좀 용이하긴 한데 좀 금액적인 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나라에서 어떻게 뭐가 비용 있나요? 효율적인 얘기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콘돔이 제일 싸죠. 네. 예, 그러니까 콘돔이나 써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프랩이 당연히 보험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원칙이 있어요. 치료약제만 해준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성형이라든지 이런 건 보험이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프랩이 보험이 되진 않습니다. 그 어쩔 수가 없는 이제 우리나라 마치 이제 예방 접종이나 이런 거 안 해주는 것처럼.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그 시범 사업을 질병청에서 해서 프랩을 하시는 이제 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에이즈는 알았는데 HIV는 알았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좀 많이 그러니까 배우게 되네요. 국가에서 이런 HIV에 취약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공포스럽게 생각했던 병인데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치료법, 예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으면 그걸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걸려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막연하게 그러게. 공포감만 아직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만 그러니까요. 줄어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똘똘이는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늘 있으면서 이런 얘기 자주 잔소리처럼 듣잖아요. 항상 들어요. 네. 듣기 싫지 않으세요? 근데 맞는 말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오늘 선생님하고 이렇게 또 좀 이야기를 나누니까 많은 걸 좀 배워가고 있나요? 많은 걸 배웠고 제가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볼거리에 걸려서 제가 어. 대학병원이라는 데 처음 가봤거든요. 어머나. 근데 거기도 심지어 감염내과였어요. 그렇죠. 우리 근데 과에 거기를 오시죠. 가는 게 네. 뭔가 그 감염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좀 저 스스로가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뭔가 이게 여기 온 사람들은 다 남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병자들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볼거리는 에이즈하고 HIV하고 달리 정말 손만 잡아도 걸릴 수 있는 감염력이 네. 엄청 높은 코로나가 6이라고 하면은 그래요? 볼거리가 1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감염 강도가. 근데 저도 되게 그 갈 때 좀 용기를 내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병원에 대한 그런 병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용기를 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우리가 이 정보들을 성소수자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알아야 이 사회적인 뭔가 편견, 낙인, 그 스티그마가 사라져서 결국에는 더불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오늘 좀 들었습니다. 네, 정말 똘똘한 말씀. 역시 똘똘해. 똘똘한 말씀이세요. 진짜. 네. 자, 이야기를 좀 마무리 져야 되겠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편견의 시대부터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HIV, 에이즈, 성병, 성 이런 단어만 앞에 누가 얘기를 해도 굉장히 좀 제가 움츠러들었던 그런 세대거든요. 변명할 얘기도 별로 없고 지식도 많이 부족해서 뭔가를 제대로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 김 교수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유익함에서 다뤘던 오늘의 성특집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그런 얘기를 하냐, 어린애들이 내 자식들이 보면 뭐 좋다고 막 괜히. 공격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 텐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날 내 문제, 내 아이의 문제, 내 후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 번쯤은 관심 갖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니 처음에 HIV 예방이랑 이런 거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왜 굳이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만약에 HIV가 있을 때 죽을까봐 두려워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뭔가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뭔가가 내가 좀 사회적으로 이상하게 보일까봐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게 크구나라는 걸 오늘 배우니까 이걸 우리가 좀 알긴 해야 되겠다. 우리 너무 그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모르고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오늘의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똘똘이도 오늘 진짜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많은 거를 알게 됐죠?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희하고 함께한 시간. 네, 제가 뭐 정말 제가 있어도 되는 자리인가 싶은 곳에 와서 너무 초대받아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꼭 자기가 경험한 것만 갖고 살면 그 사람은 정말 소인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사회에 굉장히 다수에 속하는 사람이고 또 의사고 그런데 제가 전공한 분야에서
참 한 많고 힘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간접 경험이 저를 가르쳐줬고 이런 분들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의사들도 의료진들도 바뀌어야 되고 또 세상도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지금 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알고 보면 또 이게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저한테 처음 진단을 받아서 오시는 10대 우리 청년들 감염돼서 오신 분들 보면 엄마 손잡고 오는데 다 보면 모든 성소수자분들은 이성애자들의 자녀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네. 예, 뭐 예외도 있으시지만 그리고 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의 자녀이기도 했고요. 그렇죠. 저도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여기서 또 실제로 노력하시는 많은 또 젊은 분들 봐서 오늘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자, 오늘 유익함에서는 진짜 언젠가 한번 제가 꼭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주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글쎄요. 저는 살면서 많이 느꼈던 게 외롭고 힘들고 어떤 질병에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들 그리고 나아가 이 사회가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 손잡고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는 그 정도만 보여줘도 사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거든요. 그런 세상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줬던 우리 김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와주세요. 똘똘이도 고맙고 또 와줘.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유익함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